일본에서 또 기가 막히게 특이한 아이템이 등장했습니다. 촉각 후각을 자극하는 TV 제품은 한 번쯤은 들어본 적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미각입니다. 일본 메이지 대학 미야시타 호메이 교수가 선보인 TTTV, 일명 핥아먹는 TV인데요. 이 TV 화면에 초콜릿이나 딸기 같은 음식이 나왔을 때 화면을 혀로 핥으면 그 맛이 실제로 나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옛날에 듣던 4D TV나 냄새나는 TV를 봤을 때 충격을 다시 느낄 수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이 TTTV는 위생 필름이 씌워지는 화면, 그리고 그 위에는 10개의 향이 담긴 10개의 통이 준비되어 있고, 이 향을 조합해서 화면에서 분사한 뒤 그 분사된 향료를 핥는 원리라고 합니다. 미야시타 교수는 마치 음악처럼 전 세계 어디서든지 다운로드해서 맛을 즐길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자 한다고 말합니다. 한편 이 시국에 맞추어서 장거리 교육을 받는 소믈리에나 요리사들에게도 이 TTTV가 활용될 수 있겠다는 기대를 받고 있다고 하네요. 이제 머지않아 안드로이드와 작별 인사할 날이 오는 것일까요? 구글에서 2018년부터 새로이 개발에 전념하고 있는 OS 퓨시아를 삼성이 새로이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졌습니다. 폰 아레나에 따르면 수년 안에 퓨시아가 들어간 삼성의 새로운 스마트폰을 만나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퓨시아는 지금은 구글 네스트 등의 IoT, 즉 사물 인터넷과 음성 기반 상호작용에 특화된 OS지만 추후에 PC를 포함한 더욱 넓은 범위의 디바이스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디바이스 중 하나가 바로 스마트폰인 것이죠. 심지어 작년에 구글이 밝히기를 삼성전자가 이 퓨시아의 개발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고도 하죠. 퓨시아가 깔끔하게 나와주기만 한다면 시장에 큰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삼성이 휴대폰만 만드는 회사는 아니죠. 퓨시아가 본격적으로 삼성 제품에 활용이 된다면 냉장고, 세탁기, TV 등 웬만한 가전제품 산다는 트럭에 한 번씩 올라봤을 제품 종류들도 더욱 똑똑한 모습으로 등장하지 않을까 기대가 되네요. 지난 31일 인도 IT 매체 91 모바일은 삼성 갤럭시 S22와 S22 울트라에 관한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공식 출시를 앞두고 색상 옵션과 완전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울트라 모델의 경우 S펜 수납 공간이 새로이 추가되었을 것이라 하죠. S22의 경우는 그린, 핑크 골드, 팬텀 블랙 및 팬텀 화이트 색상, 울트라 모델은 버건디, 그린, 팬텀 블랙 및 팬텀 화이트 색상 변형으로 제공될 것이라 합니다. 이 소식이 공개되기 이전에 먼저 등장한 더미 울트라 실기 영상을 보면 무엇보다도 꽤나 무거워 보이는 모습이 눈에 띄입니다. 마치 보조 배터리 하나 보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정작 배터리는 5000mAh의 45W 유선 충전을 지원하여 큰 개선은 없을 것이라고 하네요. 삼성에서 올해 2월 11일에 출시 이벤트가 열릴 예정이고 제품 출시는 그 2주 후인 2월 25일 금요일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삼성폰 루머 한번 다뤘으니 이제 아이폰도 다뤄봐야겠죠? 2022년 출시 예정인 아이폰 14 시리즈와 관련해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노치 디자인이죠. 아이폰 14과 관련된 컨셉 디자인에서 가장 많이 보였던 것이 바로 펀치홀 디스플레이인데 실제로 탑재된다면 이는 아이폰에선 최초로 펀치홀이 들어가게 되는 셈입니다. 최근 애플이 LG 디스플레이에 펀치홀 디자인 디스플레이를 주문했다고 알려졌는데 해당 패널이 120Hz 주사율을 지원한다고 하는 점을 보아 이제 아이폰으로도 높은 주사율 그리고 가변 주사율 기능인 프로모션 기능도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메라의 경우 4800만 화소 카메라가 탑재될 것이라고 하며 또 이후 2023년에 출시될 아이폰의 디스플레이에 지문인식 기능을 내장할 것을 목표로 개발 중이라고도 하네요. 또한 존 프로스의 렌더링 이미지에 따르면 아이폰 14 프로의 외관이 티타늄 소재로 만들어지고 둥근 볼륨 조절 버튼과 라이트닝 8핀 단자가 탑재될 것이라고 합니다. 앞서 말한 아이폰 14 루머만 해도 사실 충분할 것 같은데 인터넷은 벌써부터 아이폰 15 그것도 프로 모델에 대한 루머가 돌고 있네요. 여기선 대표적인 루머 하나 간략히 소개해드립니다. 아이폰 15 프로부터는 물리적인 심카드 슬롯이 빠질 것이라는 내용인데요. 2023년에 출시될 것으로 보이는 아이폰 15 프로 모델은 물리적인 심카드 슬롯을 빼고 eSIM이 2개 들어가는 듀얼심 기능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듀얼심 기능을 사용하면 하나의 폰으로 2개의 회선을 갖출 수 있게 됩니다. 폰 하나로 공과 사를 나눌 수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T 플러스 서비스를 통해 듀얼심 기능 사용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왜 굳이 애플이 심카드를 빼려고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선 애플이 추구하는 완벽한 디자인을 위해 포트나 버튼을 싹 다 빼버리기 위한 발걸음이다. 카드를 넣고 빼는 메커니즘이 사라지기 때문에 배터리 용량을 늘릴 수 있다는 등 사람들 사이에서 다양한 추측이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커뮤니티에서는 온갖 뇌절이 펼쳐지고 있는 모습이 재밌습니다. 아이폰 16 물리적 충전 케이블 단자가 없을 것, 아이폰 17 물리 전원 버튼, 볼륨 버튼이 없을 것, 아이폰 18 본체가 없을 것, 아이폰 19 돈만 낼 것. 지난 24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틱톡 영상을 검열하는 직원 1만 명이 틱톡과 모기업 바이트댄스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직원들은 틱톡에 올라오는 영상을 수백 개를 시청하며 과격한 컨텐츠를 걸러내는 업무를 진행하는데 걸러내지는 컨텐츠의 내용이 수위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합니다. 정말 하나로도 언급하기 힘든 내용들이죠. 어쨌든 이런 잔인하고 폭력적인 장면에 직원들은 항상 노출되어 있고 거기다 휴식 시간이라 할 것도 점심시간 1시간에 추가적으로도 15분씩밖에 주지 않았다고 하니 이건 트럭이 아니라 탱크 몰고 와도 무죄일 것 같죠? 틱톡의 이용자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고 또 그들이 업로드하는 영상의 수는 더욱 많을 것이니 이러한 환경에서 직원들을 위하는 안전장치 등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우리가 틱톡 광고 유튜브에서 많이 나온다고 마냥 짜증낼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네요.